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장사란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 중등부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50대 CEO. 지금의 나를 대표하는 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컴맹에 가깝다.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지만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내게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느냐고 묻는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실이 그렇다. 사이트의 기획부터 디자인과 프로그래밍까지 제 역할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에 메가스터디 엠베스트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약사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다. 일일이 손으로 약을 포장하던 아날로그 세대인 내가 엔터키 한 번으로 안방까지 약이 배달되는 디지털 시장을 따라가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런 나를 이끌어 온라인 회사로 이만큼 자리 잡게 해준 것은 직원들이다. 그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고마운 은인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먼저 가서 물어보고 은인이라며 먼저 감사해야 하니 술자리에서 안주가 되지 않는 행복한 사장님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이직이나 퇴사를 선언하는 직원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과장 한 사람이 느닷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혹스러웠다. 나는 우선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했다. 이 과장, 네 나가면 큰일이다.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우린 웃자라고 일하노. 네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할 일을 정해놓았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정이 얼만데. 이 과장, 네 아니었으면 우리 부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나?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그래. 어? 약국을 할 때는 한 명 한 명의 손님에게 몇 년씩 정성을 들였던 나다. 고맙고 소중한 네 사람에게 3, 4주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가족같이 생각하는 직원이 회사를 나간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나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맺은 인연의 끈은 웬만해서 놓지 않는다. 나는 몇 시간에 걸쳐 간곡하게 사직을 만료했다. 그는 생각해보겠다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음날 또다시 사직 의사를 밝혀왔다. 나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3번에 거쳐 사직 의사를 밝혀왔다.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5번째 사직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우리 회사를 위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앞으로도 회사가 커지는 기쁨을 함께 맛봐야 하는 사람이었다. 이 과장, 니는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왜 모르겠노? 이만큼 키워놨으면 더 크게 자라는 것도 봐야 하지 않겠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밝은 표정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가 회사에 남기로 한 것이다. 그는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나 역시 그에게 이직한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쉽게 사직을 결정한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직원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하는 만큼 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쓴다. 나는 직원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하는 만큼 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쓴다. 그래서 다른 CEO들처럼 사직서를 들고 오는 직원에게 쿨하게 OK를 내리지 못한다. 원래가 촌스러운 사람이라 직원을 붙들고 평균
3번 내지 5번의 면담을 통해 끈질긴 설득에 나선다. 이 과정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사장의 신임도를 느끼면 스스로 더욱 많은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보다 1.5배 이상 좋은 실적을 보이며 일에 매진한다. 회사에서 한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이 인정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때 동료 직원들은 며칠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CEO가 일개 말단 사원에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아끼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안정된 직장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물론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줘야 한다. 선례로 보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 교방동에서 약국을 할 때였다. 매우 춥던 겨울날 한 아이가 약국으로 심부름을 왔다. 약을 다 지어주고 날씨가 추운데 심부름을 잘하고 착하다며 1,000원짜리 한 장을 용돈으로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약국으로 들어왔다. 오는 길에 약국이 2개나 있음에도 손자 녀석이 6일 약국을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약국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봐왔다. 아이들은 약국에 심부름할 일 없느냐고 물을 정도로 내게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아이들이 약국의 직접적인 손님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의 주변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한 결과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이익 계산을 떠나 마음으로 엮인 관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약사와 손님이 아닌 사람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쓰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CEO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 직원을 감동하게 해야 한다.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조직원이 살아 움직이며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낸다. 나는 직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가족도 회사의 한 식구이자 조직원이고 장기적으로는 내부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티켓이 2장 생겨 시간이 맞는 직원과 함께 관람하게 되었다.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상암구장의 뜨거운 열기만으로도 그간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했다. 경기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마침 상암구장의 쇼핑센터를 지나게 되었다. 함께 간 직원에게 아내에게 줄 선물을 하나 골라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덕분에 축구까지 공짜로 관람했는데 아내의 선물까지 챙기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며 한사코 사양했다. 바쁜 회사임에도 그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었다. 하지만 평소 쇼핑센터 같은 곳을 한가하게 다닐 여유도 없거니와 내가 고르는 것보다야 남편이 고르는 것이 아내의 취향에도 더 맞지 않겠는가. 사실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다 보면 1,000원짜리 장미꽃 한 송이 사다 주기 힘든 법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여유를 잃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거창한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한 번씩은 표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 회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나의 동료들은 더욱 그러했다. 거듭되는 나의 권유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예쁜 티셔츠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티셔츠 하나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직원의 모습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했다. 얼마 후 사석에서 그 직원이 감사함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제 아내가요.
엠베스트 문 닫을 때까지 다니랍니다.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직원의 결혼식 등 가족이 참여하는 길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회사의 공식적인 경조사비 외에 항상 내 마음을 담은 봉투를 따로 준비한다. 회사의 돈은 내가 사적으로 남용할 수 없는 돈일 뿐더러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에서다. 그리고 항상 1만 원짜리 신권을 준비해 두었다가 직원의 아이들을 보면 손에 쥐어준다.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어른들에게 받는 지폐 한 장에 얼마나 행복했던가. 직원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사코 만류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는 것은 내게 또 하나의 기쁨이다. 더불어 직원이나 가족들도 작은 아이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모습에 감사한다. 어버이날이었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방법도 있었지만 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과 더불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가정경제의 파탄의 달에 가깝지 않던가. 그래서인지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역시 이것이다. 사장님, 우리 엄마가요, 이 회사 오래오래 다니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직원의 부모님께서 회사에 신뢰가 쌓였다는 확신이 든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직원들 역시 부모님께서 인정하고 신경 써주는 회사에 다니니 괜히 어깨가 으쓱하다. IT 업계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창업 4년 동안 동종 업계로 이직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직원들이 적극 자신의 주변에 좋은 회사임을 알리고 주위에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서 데리고 오니 헤드헌터가 필요 없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이 한 말이다.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는 무형 자산이자 인적 자산이다. 특히 사업하는 경영자들에게 사람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남기기 위하여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CEO의 필수 덕목이다. 내 식구를 더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 약국을 하면서 고객을 맞을 때마다 이 손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마음이 이어져 지금은 이 직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집안이 화평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잘 되는 직원 100명 데리고 있는 CEO라면 그야말로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어느 일요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행사가 있어 가족 단위로 회사 직원들을 초청했다. 주말임에도 시간을 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배웅하며 돌려보냈다. 그리고 교회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주최 측의 한 사람이 지갑을 주었다며 건네왔다. 아무래도 오늘 다녀간 우리 회사 직원의 지갑 같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갑은 우리 회사 여직원의 남편 것으로 밝혀졌다. 집에 거의 도착하여 지갑을 부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돌려주려고 보니 지갑이 너무 낡아 있었다. 나는 지갑 안에 이 과장은 대단히 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강해서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이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동봉하고 지갑이 너무 낡았으니 새로운 지갑을 살 때 보탰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넣었다. 그렇게 지갑은 제 주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다음날 여직원이 상기된 표정으로 찾아왔다. 우연히 시부모님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남편의 지갑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생각지 못한 카드와 돈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갑은 제가 연애할 때 남편에게 선물한 것인데요. 맞벌이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갑이 그렇게 많이 낡았는지 몰랐어요. 사장님께서 주신 돈으로 이번 기회에 남편에게 자랑하며 새 지갑을 사줬습니다. 남편도 아주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한껏 들뜬 여직원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회사는 종교, 지역, 남녀, 학력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약국에 오는 손님의 이름까지 기억했던 나지만 직원들의 출신 학교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력서를 볼 때도 지역과 학력란은 참고만 하고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신문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봤다. 직원들이 듣기 좋은 말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 최고야. 라는 칭찬이었다. 2위는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끝났어. 3위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라는 격려성 말이었다. 한마디로 장점을 찾아 말해주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애쓰다 보면 그에게 숨겨진 무궁무진한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못하는 것 자꾸 찾아내서 들춰내봐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 반감시키고 만다. 특히 직장 상사의 칭찬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 10배, 100배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감이 생기니 실력도 일취월장한다. 단점이 많던 사람도 그렇게 3년만 지나면 잔소리해야 할 일이 사라진다. 나는 틈만 나면 직원들의 칭찬거리를 찾는다. 어울리지 않는 칭찬은 어색할 수도 있고 놀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한다. 그러다 보면 주눅이 들어 어둡던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몇 년 전 15년 만에 우연히 고교 동창생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예술이다. 야, 니 와 이리 복상 늙었노? 겉으로는 웃고 말았지만 15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엔도르핀이 돌게 하는 칭찬이 몸에 밴 사람은 긍정적이란 얘기도 된다. 언뜻 보면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주는 일이 입에 발린 인사치레 같지만 그것이 주는 힘은 상상 이상이다.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자긍심과 이제까지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사무적으로 처리하던 일에도 재미를 느껴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칭찬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에 용기와 열정을 불어넣어 그 안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가능성을 심어주는 마법이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비결이다. 나는 다른 회사의 능력 있는 인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식구를 더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